김남훈의 인파이팅 4부 메인 이벤트죠.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장이었죠. 전이라는 이제 앞에 직함 앞에 전이라는 글자가 붙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뉴스 클리핑이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일단 참여정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그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지시를 수용하겠다.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를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자, 그래서 이정열 전 판사님께 여쭙고 싶은데 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그 쪽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드린 게 추측이거나 소설일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진짜 그 지금 윤석열 지청장님이 저희 연수원 동기시거든요. 그래서 연수원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연수원 수료한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강사님 2번 변했으니까. 예,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그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다른 사건들하고 맞춰보면은 또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아직 저로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을 두고 조영건 서울지검장은 항명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그거를 만약에 항명이라면 그러면은 그냥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 밖으로 이렇게 발설을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안 될 코너에 몰렸거나 어떤 전략 전술적인 판단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항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어감상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역으로 윤석열 지청장이 제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아하.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외부에 사용할 정도로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조영건 서울지검장이 오히려 핀치에 몰려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예, 그 서울 저 사장님을 비롯한 사장님이요? 그쪽 저 검사장님인데 줄여서 사장님이었어요. 재밌다. 그 이제 법조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군요. 예, 그게 그쪽에서 사장님이라고. 예, 그냥 검사장님 하면은 직업이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하면 거짓말은 아니면서 그 좀 약간 은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단계 조폭들도 본사 뭐 이런 표 쓰는데 야, 본사 쪽 사장님이 저 내일까지 실적 올리래 이러면서. 예. 느낌 있네요. 느낌 있네. 그렇구나. 네. 서로 싸우면서 닮았나 봐요. 하여튼 얘기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에 약간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개인적인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지청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저보다 한 9년 10년 위이신 걸로 연배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좀 늦게 되신 네. 편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저는 알게 됐는데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해박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랬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가 있고 잘하시고. 예. 그래서 저는 뭐 독일어가 나온 뭐 난무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이제 선배님한테 정말 저기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다 하니까 그 들으신 그 선배님이 진주 분인데 뭐 대충 억양까지 옮기면 야 봐라 그 시험에 나오겠나 그게 안 나오지. 쓸데없는 거는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수업 들을 때 교수님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오게 된 근거는 뭐 교과서를 보다가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보통 그럼 모르면 넘어가거든요. 특히나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러면 넘어가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시험이 늦게 합격된 이유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시험이 그렇게 깊이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타협하지 않고 이게 맞다. 이건 내가 궁금하고 의문이 있으면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술자리에서 뭐 그때 연수원 때 뭐 물론 월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들 그냥 뭐 그때 한참 현금 서비스 열심히 받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술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술 먹으면 각자 이제 더치페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누가 이제 좀 현금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걷고 그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 사람이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이걸 그분이 알게 됐어요. 현금을 걷었으면 현금을 지불해야지 왜 이걸 카드를 지불을 하냐. 어떻게 법조인이 될 사람들이 카드깡을 하냐. 옳지 그걸 않다. 카드깡으로. 와. 와. 근데 아니, 보통 예. 현찰 필요하다는데 좀 그 정도 편의 좀 봐주시지. 아니 그게 한 뭐 몇백만 원 단위였나요? 아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10만 원 되나? 10만 원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연배가 저같이 어린 사람들 좀 무섭죠. 가까이 하기 어렵고. 근데 그게 견지돼 있으시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원칙대로 수사의 원칙은 이거다. 그럼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돌던데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게 보고를 안 하는 게 어떤 폭풍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아셨을 뿐만 아니라 네. 그분 스타일이 이게 이렇게 순서를 거쳐야 되는 건 당연히 거쳤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런 얘기 추측은 나왔던 게 국정원 직원 3명 체포했던 것도 네. 직원이 몰랐다. 예. 그 댓글 추적해서 휴대폰이랑 이걸로 알아가지고 잡고 나가고 보니까 직원이었다. 그래서 뭐 보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게 어쨌든 원칙이잖아요. 어떤 예, 범죄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있어 그걸 따라가서 그 피의자를 이제 어떤 구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원칙대로 가는 거니까. 예. 그게 이제 원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사적인 모습에 근거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셨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연수원 동기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또 사적으로도 되게 친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 지금 검찰로 치면은 그 대검의 뭐 이제 과장급들 아니면은 이제 뭐 일선 그 검찰청의 부장급들인데요. 그러니까 수사 일선에 계신 분들이죠.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믿고 따르던 선배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어떤 사건에 그 주인 검사를 두고 있는 그 부장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수사가 똑바로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확 엉뚱한 데로 가면서 어떻게 하다 그 사건에 이제 불기소 결정문을 보게 됐거든요. 한 결정문 안에 모순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역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뭐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망가졌구나. 뭐 진짜 부역자가 됐구나. 네. 그러니까 권력이 그렇게 좋나. 너무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글을 보면서 그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떤 하나의 그 한 사람의 이벤트나 그거는 뭐 순간 벌어질 수는 있는데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이제, 궤도로 가겠다. 근데 그중에 뭐 물론 뭐 저기 기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는 자기 본질적인 업무의 부분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른 게 나왔다는 건 이건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분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결국 이 국면은 제가 알고 듣기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주로 득세해 오신 분들이 소위 이제 공안 그렇죠. 그렇죠? 네. 알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뭐 형사, 공안, 특수,
뭐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는데 대체로 공안이 득세를 해왔어요. 우리 안보 상황도 그렇고 여건상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님도 공안 출신이시고 네. 지금 법무부 장관님도 공안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역대 공안 쪽에서 잡아왔는데 그 가장 큰 라이벌이 되는 견제 세력이 특수통.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법관 하셨던 안대희 대법관님이나 이쪽 뭐 남기춘 검사장님이나 다 저 특수 쪽이시거든요. 네. 이 양대 세력의 암투라고 할까 알력이 상당히 심하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전에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억측이 난무하고 뭐 본질이 뭐냐라고 했지만 그 물러나신 검찰총장님 사건도 이 암투에서 졌다 이쪽이. 그분은 이제 특수통이셨죠. 그렇죠. 특수통이고 역시나 이제 공안 쪽과의 어떤 마찰설이 여기가 제기가 됐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전현직 대통령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안과 특수 간의 어떤 그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그 마찰이 예. 표면적으로 조금씩 그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예, 예. 거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그 지청장 요것도 그러니까 이분도 특수 계열에서 오래 계셨었거든요. 네. 종금사 그 사건도 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권력 다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크게 보면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큰 국면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사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원칙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일말의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넓게 볼 때는 그런 국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권력 암투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단정해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는 더 이제 신뢰감이 네. 드네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막 뭐 윤석열 화이팅 뭐 이러면서 좀 뭐든지 이렇게 약간 영웅 만들기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드러난 현상보다는 좀 어떻게 그쪽을 좀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얘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좀 적절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